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논증의 반복이죠.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 논쟁을 할 때 서로 간의 주장의 근거를 가지고 논증을 쌓아 나가게 됩니다. 논증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자신에게도 감정의 변화가 생기죠. 제가 논쟁이란 걸 처음 접한 것은 다름 아닌 한일 역사에 관한 키워드였어요. 제가 한국의 역사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시절에도 일본을 옹호하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한국을 비판하는 소위 말하는 친일파라고 하죠. 그러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상당한 국뽕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장이 정말 미친 주장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아, 정말 미친 거 아닌가?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하지? クッポンというのは正確には何なんですか? 국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게 자국을 사랑하고 자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형태의 감정을 말하거든요. 제가 국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유일무이한 나라,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대기업이 세계로 진출해 있는 나라, 드라마, 영화, 케이팝, 패션 등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나라, 치안도 훌륭하고 도시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어두운 부분을 보지 못하고 막연하게 이렇게만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아니,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어째서 저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そんなに韓国のことが好きだったのに今は批判する立場になりましたけど何かそうなったきっかけがありますか? 계기라고 하면 일본을 옹호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상대방은 차분하게 근거를 제시하는 데에 반해서 저는 그것을 하나하나 감정적으로 대받아쳤거든요. 애초에 이성과 감정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질 거라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진 게 너무나 분해서 이겨보고 싶었어요. 이기려면 확실한 근거 자료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역사 해석과 감정이 분리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방법은 이랬어요. 반일과 친일, 대립되는 두 주장을 모두 찾아보고 교차 검증을 하는 것과 최종적으로는 내가 직접 스스로 기록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점점 논증이 쌓여 나갈 때쯤 진실과 마주하게 되고 내 감정과 역사 해석을 분리함과 동시에 반일에서 점점 탈출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이어진 아주 단단하고 확고한 나의 역사적인 사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때의 감정은 아마 겪어본 사람만이 알 겁니다. 나는 그동안 일본의 어떤 점에 대해서 분노를 했지? 그 분노의 씨앗을 찾아야겠다. 반일에서 탈출을 하느냐 마느냐는 바로 여기서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思想が変わってからも論争は続けたんですか? 계속 해왔죠. 제가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선을 넘었다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위인이라고 알려진 인물 혹은 위안부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선을 넘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저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왜 선을 넘으면 안 되지? 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역사를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 역사를 그대로 해석을 했을 때 선을 넘게 되는 건지. 만약에 전자라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워딩에 위배되는 상당히 위험한 사고방식일 수가 있거든요. 이미 정해진 역사에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역사가 아니라 종교가 아닐까. そのような思想を持って論争すると悪口もたくさん言われましたよね.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한국 역사가 부끄럽냐? 그렇게 부끄러우면 한국을 떠나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거 한국의 역사가 부끄러운 기록이었을 때 후손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 감추는 것일까? 아니면 더욱 꺼내서 알려야 되는 것일까? 둘 중 어느 것이 한국의 미래에 더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지? 물론 자학적인 사관만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감추고 미화하는 세력이 존재를 한다면 그것을 꺼내서 알리는 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난 한국 역사가 부끄럽다고 해서 그 누구도 한국을 비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부끄러운 역사를 감춘 채 현재까지도 그대로 답습하고 이어나간다면 그거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これから少しずつ変わっていく可能性があると思いますか?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해 너무나도 크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일본이란 나라의 어떠한 행동과 생각을 악으로 규정을 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일본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역사 기록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1876년 강화도에서 근대 국제법을 토대로 한 조선과 일본의 최초의 조약이 맺어지거든요. 한국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불평등 조약이고 둘째는 침략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해이자 완벽한 왜곡이라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왜곡된 역사인식을 이식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역사 해석이 모두 일본을 악으로 규정하는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오해는 일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조선인들 스스로가 발생시킨 것이라는 걸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150년 전이나 15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일본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지 않을까? 라는 그런 절망감? 反日から解放されて過去と比べて今の心境はどうですか？ 뭔가 홀가분해진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일그러진 역사 문제 때문에 마음껏 일본을 좋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마음껏 당당하게 일본을 좋아하면 되니까요. 혹시라도 제 영상을 시청하는 한국 분들 중에서 역사적으로는 일본이 싫지만 지금은 일본이 좋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역사적인 부분을 가슴속에서 다 지워버리고 마음껏 일본을 좋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본을 좋아하는 당신의 마음은 잘못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일어나세요. 이제는 그만 침묵하고 당당하게 일어납시다.